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자의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책을 읽고 이 책에 대한 내용과 간단한 제 생각에 대한 리뷰 영상을 찍고자 영상을 켜게 됐고요. 이 책은 이 영상의 제목처럼 제가 읽은 책 중에 경제서적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슬픈 책이었어요. 제가 좀 일본 감성이랑 좀 잘 맞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말할 수 없는 비밀이나 뭐 일본 영화들, 뭐 귀멸의 칼날, 뭐 이런 것들 보고 사실 정말 많이 울었었어요. 근데 또 당했어요. 이게 일본인 저자가 쓴 책인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돈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더 얻고자 선택한 책인데, 마지막에 생각지도 못하게 큰 감동을 받고 큰 깨달음을 얻어서 좀 눈물을 흘렸던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은 그냥 여기 부자, 그러니까 보스라고 해요. 엄청난 자산가인데 이 자산가가 어떻게 보면 대화 형식, 저희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화 형식으로 유토라는 중학생과 나남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금융업계 그런 에이스 여성에게 그런 돈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 책의 한 3분의 2까지는 좀 그런 돈의 좀 본질적인 부분, 좀 돈을 저희가 A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은 돈을 좀 B처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정말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이런 이론적인 부분으로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인데, 책의 마지막 3분의 1 파트에서는 정말 좀 많은 감동적인 부분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은, 일단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끔,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은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뭐 추정 60분이나 뭐 다큐 영상 중에 이제 70세 노인의 어떤 어머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노후 자금을 다 연끌하셔서 이제 그런 상업지구의 상가를 매매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요즘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몇 년째 공실이 생기면서 그 대출 이자도 못 내는 상황에 놓이셨어요. 그래서 이게 노인 이른이 넘으신 노인이신데 이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다 보니까 이제 뭐 새벽에 뭐 노래방 같은데 야간으로 청소 일을 하신다든지 이런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자를 내면서 감당하시는 그런 분의 사연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인터뷰에서 하신 말이 죽고 싶다는 말을 하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딸이 결혼을 하는데 딸의 결혼에 보태주진 못할 망정, 오히려, 딸이 본인의 대출 이자를 갚아줘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세상에서 좀 견디기 힘든, 지금 삶에서 좀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정말 그런 본인의, 선택에 후회가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인터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제가 그 영상에 댓글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댓글 중에 어떤 댓글이 눈에 띄었냐면은, 제발, 본인, 그 탐욕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공부하고, 좀 본인의 그런 미래나 이런 걸 좀 공부하시면서 투자를 하셔라. 결국 본인이 선택한 거고 업보다. 이런, 2030 세대, 제 나이대의 사람이 쓴 댓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댓글의 좋아요 수가 몇천 개였어요. 그래서 최상위권에 그 댓글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 댓글을 보고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 마음이 아픈 이유는 사실 이 책에 정말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물론 그분의 말이 맞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분이 어리석은 투자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된 거지만 사실 제가 좀 놀라웠던 거는 저희 세대 2030 세대가 그런 분들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여기서 정말 좀 신기했던 거는 저는 이렇게 예측했어요. 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위로해주고 달래줄 만한 댓글들이 상위권에 노출돼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현실적이고 그 사람의 투자나 그런 탐욕을 비판하는 댓글이 상위권에 있었어요.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저희 세대는 지금 평생 일을 해도 뭐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고,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뭐 3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을 거고, 이런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나라에 빚이 많고, 그래서 이제 노동을 해야 되는 인구가 고령화 때문에, 노인들을 이렇게 떠받쳐야 되는 인구 구조가 왔잖아요. 하지만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게, 저는 그런 댓글을 쓰신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과연 정말로 본인의 삶에서 그런 경제의 발전과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 상승에 혜택을 보지 않았나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물론 개인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저도 이제 내년에 결혼을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많이 비싸지고 자산 가치가 상승한 거는 개인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비관적인 내용이긴 해요. 하지만 저는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을 감사하기도 해요.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올해 70이신데 저희 집이 망했을 때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하루에 14시간씩 설거지 일을 하시면서 1억 2천에 그냥 지분이 좀 있는 빌라를 구매를 하셨었어요. 예전에. 근데 운이 좋게도 그 빌라가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서 어머니는 큰 욕심을 내지 않으시고 이제 아파트가 되는 그 지분을 팔고 이제 좀 더 밑에 지방 가서 살 계획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천만다행인 게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남은 여생 낮은 소비 습관에 맞춰서 충분히 돈 걱정 없이 사실 만한 자산은 충분히 마련이 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어렸을 때 이혼하셔서 같이 살진 않지만 아버지도 사업을 여러 번 실패하셔서 모아둔 자산은 없지만 그래도 경제가 발전했고 경제가 발전한 만큼 그런 불우한 환경에 계신 분들을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운 좋게 임대 아파트에 당첨돼서 좀 좋은 생활 수준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제 기준에 봤을 때. 그리고 저희 두 누나들도 작은 누나 같은 경우도 정말 저희 집이 힘들었을 때부터 꾸준히 노력해서 이번에 몇 년 전에 세종의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돼서 좀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큰 누나 같은 경우도 부동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부동산으로 자산을 어느 정도 증식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만 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치 상승을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거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제 가족들한테 그런 기회를 준 이 자본주의에게 전 정말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 그건 너무 지금 청년 시대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또한 청년이고 저 또한 이 세상을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런 비관적인 댓글. 뭐 우리가 벌어들인 세금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사하다 망한 사람을 파산 회생시켜 주는데 돈 쓰는 게 너무 아깝다. 뭐 저런 노인들에게 연금 주는 게 너무 아깝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한테 전 묻고 싶은 게 과연 정말 본인들은 자본주의가 성장해서 자산 가치가 상승함에 있어서 혜택을 정말 하나도 보지 않았나 묻고 싶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삼성 뭐 이재용 회장이 쓰는 스마트폰이나 저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다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월세에 살고 지금 모아둔 자산이 얼마 없더라도 뭐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를 사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어떻죠?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뭐 TV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부잣집에만 있는 그런 가전제품이었어요. 뭐 스마트폰은 말할 것도 없죠. 그처럼 우리는 사실 돈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부자들이 돈을 쌓아두는 거를 좀 부정적인 견해로 많이 바라보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실질적인 빈부의 격차는 정말 더 커진 게 맞아요. 하지만 그 빈부의 격차가 커진 이유에는 옛날부터 부자 가문이었던 사람들 외에 추가적으로 억만장자들이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억만장자들이 왜 생겼냐를 따지고 보면은 그 억만장자들은 빌 게이츠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간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다는 걸 그냥 부정적인 견해로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결국엔 그거예요. 저희도 억만장자가 되고 싶다면은 전 세계 사람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기술을 평생에 걸쳐서 연구해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그 만들어진 기술들을 영위하면서 적당한 수준에서 행복을 찾으면서 살거나 사실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근데 사실 제가 좀 아까 뭐 유튜브 영상이나 제 가족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 세대들은 그냥 무조건적인 비관이 저는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적인 비관이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고 그리고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저는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부자, 그러니까 보스가 두 사람한테 돈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묻거든요. 하지만 이 부자가 하는 말은 돈은 실질적인 가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돈의 실질적인 가치는 없지만 결국 그 돈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말이 지금 돈과 연관시켰을 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돈과 세계를 연결시켰을 때 그 우리라는 바운더리를 넓히는 것이 진정한 돈의 가치를 깨닫는 저는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제가 이 책을 보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제가 그 전에 돈을 바라봤던 관점에 부끄러움을 느꼈던 가장 큰 이유거든요. 사실 이 책에 나오는 유토라는 중학생은 사실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희 2030 세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저는 결국 이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마음속 깊은 곳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그런 발표 수업이나 즉흥 발표 수업이나 이런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어떤 발표 수업에서 헬조선에 관련된 이야기를 즉흥으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제가 그 발표를 했던 게 이제 한 7, 8년? 거의 10년 정도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도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나라가 정말 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그때 제 강의실에서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살고 싶은 게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 저희 세대에서 뭐 자산의 증식이나 이런 걸 팩트로 바라봤을 때 비관적인 건 맞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 비관에 빠져 살면서 그 비관의 탓을 남한테서 찾으면서 살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걸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돈보다 가치 있는 걸 찾으면서 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후자로 사는 삶을 선택했고 그렇기 때문에 난세에 태어난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도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쑥스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영상이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